오늘 원래 4시부터 제 시간인데 3시간 늦었네요. 아니 3시부터 제 시간이죠. 원래 3시에서 4시 사이인데 열띤 각 후보자, 예비 후보자분들의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보니까 예비 후보자 등록한 분하고 또 저희 당에다가 등록하겠다고 통지한 분들을 합치니까 딱 50명이네요. 50명. 그래서 이제 1차 오늘 하셨으니까 2차는 다음 주에 빠른 시간 내에 잡아서 2차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총선이 이제 오늘 46일 남았습니까? 7일 남았습니까? 46일이요. 46일 남았죠. 첫째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냐? 저는 전문가에서 미래통합당은 우파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버렸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인적 쇄신의 사람을 보면은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국회 안에 21대에 들어가서 체제나 역사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못 되겠구나. 체제 역사 싸움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라는 판단이 자꾸 씁니다. 결국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뭔가. 근데 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파의 가치 또 새로운 우파의 세대 역사 싸움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정당, 이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21대 총선은 치르겠다. 두 번째는 20대 국회를 평가해보면 최악의 국회 정도가 아니고 20대 국회에 특히 좌파들이야 70년 동안 호시탐탐 때가 되면은 시간만 되면은 나라를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려고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정군하고 같은 행태를 취하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대로 그들은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들의 가는 길은 항상 대한민국 반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각하의 건국 대통령의 정신도 버려버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후국강병 정신도 5.16 혁명을 5.16 군사 쿠데타로 70년 동안 뜯어갔어요. 60년 동안. 결국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였고 거기에 속은 국민들 혹은 자기의 영달만 위해서 갈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 보수를 껍데기로 덮어쓰고 있는 가짜 보수 정치인들의 모습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그것이 20대 국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단 사태가 온 겁니다. 헌정 중단 사태가 온 거예요. 지금 70년의 역사는 좌파의 역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역사는 엄연하게 휴전선 위에 조선노동당에 있는 거고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보수 우파의 역사였어요. 가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역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정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정신으로 이어진 당당한 세계 10대 강국의 대한민국이
지금의 2017년 전까지의 현실이었어요. 불과 3년이 안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속았다. 국민들은 속았다고 이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성, 유승민 쓰레기 정치인들 아니에요. 쓰레기 정치인들. 나라의 대한민국의 헌정을 중단한 그런 정치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정치인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의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만들고 황교안이라는 우파 국민들이 믿었던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모든 실권에서 쫓겨나 버리는, 그리고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천권을 어정쩡한 김용호라는 공천위원장한테 공천권을 넘기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천의 작태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뭐 저희들이 배박이라고 그러죠. 배박. 정권, 당권을 잡은 사람한테만 계속 붙어있던 사람들 있었잖아요. 뭐 임명진 목사 때부터. 그 다음에 홍준표 대통령 후보 대표. 그리고 김병준 대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황교안까지. 어떻게 그들은 권력의 소위 말하는 돼지 같은 냄새를 그렇게 잘 맡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배신했잖아요. 대박.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했던 사람, 총리를 임명했던 사람, 수석을 임명했던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배신의 정치죠. 보수 우파라는 것은 아무튼 뚜렷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좌파들 같이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수 우파라는 것은 과정과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과 동기도 대단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을 다 무시하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면 뭐 다 용서되는 거 아니겠냐 하고 공천 받으려고 목을 메었어요.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러한 배박들이 공천 떨어지니까 박수를 치고 있는데, 그럼 그 공천 떨어진 사람들 떨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문수 대표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보여요. 미래통합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 우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 못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놓아버릴 거냐?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을 놓아버릴 거냐? 그러면은 지금 봐서 새가 약하니까 미래통합당한테 그냥 막 또 보수 분열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냥 미래통합당한테 적당하게 해서 갈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김문수 대표하고 저하고 똑같이 합치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래통합당은 우파 보수의 가치를 버렸다. 그러면은 체제 싸움, 역사 싸움에 이 긴긴 싸움을 이제는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싸운 게 아니에요. 먼저 토착 빨갱이들이 우리한테 그 싸움을 건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미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공산주의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씨가 나라가 중국 우한 폐렴으로 나라가 공포와 국민들의 패닉 상태에 빠져도 그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있는 대로 공산주의 종주국,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공산당들끼리 한 형제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중국 공산당을 그냥 시진핑을 그냥 중국 대령을 중국을 이를 수립 금지시킨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김정은을 이렇게 받드는 김정은 바라기, 시진핑 바라기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벌써 정권 잡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사회주의 연방제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동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이 아니에요. 그들의 동지는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공산주의자들이에요. 플러스에서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과 토착 발갱이들이 그들의 동지인 겁니다. 이제 그들의 이 망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 이제는. 아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냐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가열찬 투쟁이 그냥의 투쟁이 아니에요. 이 투쟁은 그들은 분명히 주류 세력 교체한다기가 올 작년 3월 달에 1년 전에 주류 세력 교체 다 해버렸습니다. 뭐 헌법재판소, 대법관, 마지막 남은 검찰까지 저렇게 흔들어버리고 공수처법 만들고 선거를 통해서 완벽한 장악 4+1 체제, 대통령 제인데도 국회만 내각제를 도입한 전형적인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행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깨닫고 있어요. 뭘 못 깨닫느냐? 아직도 쓰레기 같은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한테 아직도 속고 있는 거예요. 또 지역주의에 매몰돼가지고, 우리는 말이야, 대구 경북은 어느 정당으로 다 모여야 돼. 지금의 현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3년 4번의 겨울을 투쟁을 하면서 우리 공화당은 이미 이념 정당화가 됐어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태극기 혁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태극기 구국혁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손을 놨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몸으로 정당으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은 없어집니다. 우리 공화당의 구국투쟁이 실패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은 없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그 겨울부터 그들의 거짓, 선동, 조작, 업무, 기획에 의해서 탄핵되시는 그날 3월 10일까지 그 이후에 3년 가까이가 지난 지금 시점까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저 같은 사람은 알죠.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 저는 직접 여쭤보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다 속였죠. 이제 국민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국민들은 뭘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탄핵 정부에 있었던 많은 거짓들이 전부 다 거짓이고 조작됐다는 걸 안 거예요. 좀 더 한 발 더 한 것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 기간 동안에 정말 체제와 역사 싸움을 엄청나게 했구나. 그 체제와 역사 싸움을 저도 거기에 속해 있지만 새누리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그 싸움에 같이 해주지 못했고 그 체제 역사 싸움의 선두주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조차 못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대한애국당이고 우리 공화당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보고 당을 만들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보고 태극기를 들고 투쟁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2017년 3월 11일 날 사저에서 들어보고 하신 말씀은 뜻이 오르면은 깃발을 드시면은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동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눈사람을 만들려면은 작은 돌멩이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이 다 한 거예요. 다
그분이 했던 말은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에 대한 당명을 주셨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그 한마디만 전달하잖아요. 많은 말씀을 있었죠. 근데 제가 그 한마디를 그 두 가지에 하나는 3월 10일 날 저한테 했던 말씀, 하나는 우리 공화당의 당명을 주셨던 내용. 이 모든 것에 함축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엄해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조작하고 저를 무슨 친중이라고 그러고 조원준이가 재산이 많다고 중국에 그런 걸 그때 팔아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돈 다 주고 싶거든. 지원해 주고 싶어.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하나로도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김문수 대표도 저보고 그러대. 그래서 아니 뭐 제가 회사가 없어진 지가 언제고 제가 거기에 중국하고 사업 안 한 지가 언제인데 제가 무슨 중국에 재산이 있습니까? 한 푼도 없는데. 그거 다 거짓말. 과거에 우리 대한애국당의 문제 있을 때 그래서 저거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짓말 하다가 요즘은 뭐 우리 공화당이 중국에서 자금이 들어오니 친중 간첩이니 제가 조선족이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당한 얘기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실이냐 떠들어요. 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 제가 변명에 얘기할 이유도 없다. 설명할 이유도 없다. 저 김문수 대표한테 설명할 이유조차도 없다. 근데 자기들끼리 좀 싸우더라. 자기들끼리 막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 누가 어떤 얘기 했는지 어떤 얘기 한다. 자취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자 대단한 이제 자생 자립 자강의 단계에 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조원지 혼자 국회의원 하다가 다음에 열에 가다가 조원지도 떨어지고 국회의원 한 명도 없으면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우리 공화당하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 체제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이 명확하게 몇십만 명의 정당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3년에 171회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정당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누가더라도 흔들리면 이 우리의 가치 정신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태극기 제세력들을 모으는 겁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체제 역사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우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국회의 교섭단체라는 교두부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수권정당이에요. 수권정. 그들에 의해서 비겁하고 용기 없고 투쟁력 없고 소위 말해서 정치인 중에 가장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가치도 없고 정체성도 모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그런 정치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면서 진실 정의의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당 태극기 제세력들을 모으고 체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모으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각자 태극기 집회하고 뭐 숫자가 많든 적든 다 했던 그분들 나름대로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데 모으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다. 단지 하나, 아무튼 우리 공화당하고 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하기로 했고 뭐 그 합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신데 뭐 정의당이 6석이었는데 20년 걸렸어요. 나라가 망해가는 꼬라지가 이번에 중국 우한 폐렴을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꼬라지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진짜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전염병, 과거하고 전혀 다른 국가의 무능 때문에 벌어지는 이 전염병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메르스나 사스 때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제가 어제 대구 갔다 왔죠.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넘어섭니다. 대구에 확진자 중에 3분의 1만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고 3분의 1은 자가격리예요. 병실이 없어서. 3분의 2 중에서 이제 그 중에서 검사도 못 받고 그냥 기다리려 하다가 돌아가신 분 나타났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확진자가 된 거예요. 자, 지금 대구에 750명 자가격리자. 나머지 사람 2055명 오늘 아침 봤을 때 2055명 중에 750명만 자가격리, 나머지는 다 병원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집에 있어요. 이것은 이 정권이 무능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오늘 젊은 후보들, 저는 뭐 또 다른 계속 유튜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는데, 나가 있는 뭐 젊은 후보도 있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도 있고 앞으로도 제가 오늘 체크해봤더니 이렇게 한 50명 정도가 예비역으로 등록하고 앞으로 더 등록할 겁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도 조금 확장성이 돼야 된다. 여러분, 저는 아무튼 제가 미래에서 저 비례대표 안 간다가 저는 지역에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지만은 우리 공화당에 저 말고 인지도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제가 약속드린 대로 총선 전에 많은 의원들이 들어올 겁니다. 또 기여도 조정 기여를 받을 정도의 의원은 들어올 거예요. 그 작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의 확장성에 대단히 방점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정도의 우리 공화당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왜? 이번 총선을 딱 시작하니까 우리 공화당의 인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막 스스로 문을 노크를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공화당의 가치는 일부 국민에 의해서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일부라는 것이 국회로 교섭단체로 들어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의미 있는 의석을 얻어야 되고 그 의미 있는 의석의 기준은 교섭단체고 그 교섭단체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큰 그림의 뜻은 확장에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조원진이가 가치를 놓는다 해가 여기 놔지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이 조원진이가 자기 가치 놓겠습니까?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벌써 우리 공화당은 세대 교체가 들어갔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대적인 확장성과 포용력과 그런 힘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큰 그림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안들이 나올 거예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참았던 우리 공화당 다 좋은데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당원까지 일반 당원까지 그 모습들은 최고의 정당인데 왜 언론 방송들이 실어주지 않지? 왜 유튜브 오늘 한 20개 유튜브 보셨는데 왜 소위 말하는 그 황제 유튜브들은 왜 우리에 관심이 없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한 방에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확장입니다. 확장.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우리 유튜브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기자들도 다 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후보들이 본인들이 한마디 하면은 기사가 팍 실리고 영상 매체에 올라가고. 제가 좀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어깨가 자꾸 무거워진다는 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가 보거든요. 그럴수록 저희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져요. 또 뭐 민원실에서 당명을 절대로 우리 공화당에 한자도 바꾸면 안 된다고 막 난리하고 우리 공화당 한자라도 바꾸면 탈당한다고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해가지고 좋은 지도 떨어져 보고 다 떨어지고 예를 들어 좋은 지 하나 됐다. 그때는 땅 치고 후회할 겁니다. 어떡하나 그래요.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최고위원 추인을 받고 중앙당직자 추인 받고 시도당 경북대구 빼고 나머지 시도당 간부들 150명이 모여가지고 모든 문제 당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그런데도 계속 민원실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문자받아라도 바꾸면은 탈당하겠다 하고 막 압박하니까 그러면은 오늘부로 그냥 통합이고 지랄이고 다 때려치울까요? 하지 말까 그냥? 의원도 들어오지 말고 그냥 놔둘까요? 그러면 자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자,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를 가진 의미 있는 숫자의 목표는 얻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조를 가지고 그냥 갈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이제는 지도부를 믿고, 자, 지도부가 이래 얘기했으니까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말 한 번 변하지 않는 3년을 여러분 저를 보셨잖아요. 또 우리 지도부를 보셨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냐. 조원진도 믿고, 우리 당의 지도부를 믿고, 한번 기다려보자. 도대체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자. 이제 초읽기 들어가 있어. 선거 13일 빼면요. 선거 13일 빼면은 30일 남아있는 거예요. 30일. 저는 우리 공화당의 미래를 대단히 밝게 보는 사람이고, 우리 공화당이 아무튼 교섭단체만 되면 우파 모든 정당들을 다 아우르는 수권정당으로 간다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조금이 달라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민원실 보고 민원 들어오고 다 떴죠. 제가 카톡방이 한 100개래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 또 들어요. 제가 한번 훑어봐요. 공카에 올라온 것도 훑고 다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제가 다 아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애국당부터 우리를 믿었듯이 지금 지도부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시고 우리 공화당의 정신 가치, 이 투쟁, 애국심, 애당심, 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사랑, 이런 거에 변화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추후의 변화도 할 생각도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오늘 이렇게 예비 후보자들 개인 얘기하는 정당도 없습니다. 공천 심사한다고 했고 공천 심사위원 몇 명 앉아가지고 농간에 나가고 몇 마디 던지고 어이 2번 떨어졌는데 이제 그만두지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같이 공개적으로 오디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개 오디션이에요. 오디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선할 때 있으면 또 경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이 길이 새로운 정당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새로운 정당의 길을 전 세계에 다 중계되잖아요. 전국에 오늘 내가 실시간 쫙 다 합쳐보니까 벌써 실시간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판단해요. 예비후보 나가는 한 분 한 분도 벌써 국민들께서는 저 사람은 평가가 이제 점수가 다 국민들한테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지만은 이 오디션장이다. 옛날에 뭐죠? K-팝인가? 거기에 오디션 하듯이 우리가 지금 오디션 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가져주신 것, 또 우리 공화당 당원이나 자유우파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믿어주신 것,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우파 국민들의 그 우리 공화당에 대한 사랑,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파 정당이 보수 정당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갑시다. 그럽시다. 보수 정당이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는 이 보수의 껍데기를 완전히 껍데기 벗겨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해서 바꾸는 그러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파의 정당의 길을 우리는 두벅두벅 지금까지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